낡은 픽업 트럭이 덜컹거리며 익숙한 주유소로 들어섰다. 캘리포니아의 저녁 햇살이 모든 것을 금빛으로 물들이며 낡은 간판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조는 습관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계산대 뒤에 익숙한 실루엣의 시선이 멈췄다. 검은 머리를 질끈 묶고 갈색 눈동자에 슬픔이 어른거리는 마리아가 손님에게 재빠르게 계산을 해주고 있었다. 나이든 존이었지만 라틴계 여성 특유의 고운 선과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가슴이 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존은 일부러 커피를 사러 가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기다렸다. 오늘 날씨 좋네요. 존이 입을 열었. 낮고 굵은 목소리에는 참전 용사 특유의 무뚝뚝함이 묻어났다. 마리아가 고개를 들어 살짝 미소 지었다. 네, 하지만 곧 바람이 거세질 거라네요. 스미스 씨. 존은 은퇴 후 참전용사 연금으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45세의 마리아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빚을 갚고 반항기에 접어든 아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존은 한가할 때 마리아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남편이 마약 중독자이며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녀에게 빚더미를 남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를로스가 또 문제 일으켰어요? 마리아가 이마를 짚는 것을 보고 존이 물었다. 학교를 빼먹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녀.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존은 한숨을 쉬었. 마리아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뭐라도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죠. 그는 제안했. 그리고 존은 약속을 지켰다. 그는 카를로스를 찾아가 노병의 위험과 인생 선배의 이해심으로 소년과 대화를 나눴. 존은 마리아를 도와 빚 독촉을 하는 이들로부터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보호했다. 차츰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났다. 외로운 두 영혼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해질녘 존과 마리아는 해변에 앉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존. 마리아가 나지막이 말했.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모자가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요. 존은 마리아의 거친 손을 잡았. 난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요. 그가 대답했.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마리아의 전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는 중독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맹세했. 마리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와 기회를 빚지고 있었다. 카를로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존에게 마음 한구석을 내어준 후에 그날 밤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몇 달 존이 그녀와 아들을 위해 해준 일들을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존을 만났. 그에게 돌아가야겠어요, 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카를로스를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 빚을 졌으니까. 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해했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다. 행복하시오. 그는 가슴속 깊은 고통을 숨기며 말했다. 그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조용히 그리고 애석하게 존은 다시 혼자만의 삶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영원히 새겨져 있을 것. 그 후로도 존은 종종 그 주유소에 들렀다. 마리아는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고 가끔 그들은 짧은 인사를 나누었다. 그럴 때마다 존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마리아를 만난 건 그에게 있어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어느 날 존은 주유소에서 카를로스를 만났다. 소녀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고 제법 의젓해 보였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카를로스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께서 항상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존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 그래. 내 어머니는 잘 계시냐? 네, 잘 지내세요. 아버지랑도 잘 지내시고요. 존은 카를로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다행이구나. 너도 잘 지내라. 그는 주유소를 나와 낡은 픽업 트럭에 올라 캘리포니아의 저녁 노을이 유난히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존은 이제 70대 중반의 노인이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가끔 마리아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느 날 존은 우연히 신문에서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지역사회 봉사상을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였다. 그리고 그 기사 속에는 마리아의 사진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기사에는 그녀가 이민자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며 그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존은 미소를 지었다. 마리아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었다. 그녀다운 삶이었다. 존은 신문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바다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 존은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멕시코 국경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마리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눈가에는 그가 기억하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마리아. 존이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그를 알아보았다.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존? 이게 얼마만이?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어떻게 지내셨어요? 마리아가 물었다. 그럭저럭 잘 지냈어. 저도 잘 지냈어요. 쉼터 일은 보람있고 행복해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어 존은 그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녀를 잊지 못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 마리아는 그에게 쉼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민자 여성들을 도우며 느꼈던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 존, 사실 저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했. 당신이 제게 베풀어 주었던 친절과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예요. 존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의 축복이었어.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존, 저와 함께 여기 쉼터에서 일해보지 않겠어? 마리아가 제안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이곳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존은 잠시 생각했다. 그에게는 새로운 삶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라면 그 삶이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이요, 마리아. 존이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 그렇게 존은 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이민자 여성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정착을 도왔.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존과 마리아는 비록 늦은 나이에 만났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갔. 시간은 흘러 존은 80대 중반의 노인이 되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쉼터와 함께였. 어느 날 저녁, 존과 마리아는 쉼터 옥상에 앉아 저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존,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마리아가 말했. 나도 마찬가지요, 마리아. 존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그날 밤, 존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마리아가 있었. 존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은 쉼터에 남아 수많은 이민자 여성들의 삶을 밝혀주었. 그리고 마리아는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의 뜻을 이어 쉼터를 지켜나갔. 시간이 흘러 쉼터는 존과 마리아의 노력 덕분에 국경 지역에서 가장 큰 이민자 지원센터 중 하나가 되었다. 마리아는 존의 사진을 쉼터 중앙홀에 걸어두고 글을 기렸다.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두 사람의 헌신적인 삶과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이민자 여성이 마리아에게 다가와 물었다. 저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인가요? 마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쉼터를 잊게 한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존, 제 친구이자 제 영혼의 동반자였답니다. 마리아는 종종 쉼터 사람들에게 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의 따뜻한 마음, 용기, 그리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가에는 그리움과 애정이 가득 차올랐다. 세월은 흘러 마리아도 나이가 들었다. 그녀는 쉼터 운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고 조용한 은퇴 생활을 시작했.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쉼터를 자주 찾았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 어느 화창한 오후, 마리아는 쉼터 정원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혹시 마리아 로드리게스 씨 되시나요? 남자가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마리아가 답했. 저는 카를로스입니다. 남자가 말했다. 존 스미스 씨가 제 아버지나 다름없었어.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 카를로스는 어느새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 존은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마리아가 말했. 당신이 잘 자라줘서 그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카를로스는 존의 사진 앞에 묵념을 했다. 그분께 진 빚을 갚을 길이 없네요. 그가 말했. 아니에요. 카를로스. 마리아가 그의 어깨를 다독였다. 당신이 이렇게 잘 자라준 것이 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람. 카를로스는 그 후로도 쉼터를 자주 찾았다.
그는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쉼터 운영을 돕고 이민자들의 정착을 지원했. 그는 존과 마리아의 뜻을 이어 쉼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 시간이 또 흘러 마리아는 90세를 맞이했다.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쉼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었. 어느 날 저녁, 마리아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에는 존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 마리아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쉼터에서 도움을 받았던 이민자들, 그들의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이었. 그들은 모두 마리아와 존의 헌신적인 삶을 추모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카를로스는 쉼터 중앙홀에 걸린 존의 사진 옆에 마리아의 사진을 나란히 걸었. 이제 두 사람은 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을 주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카를로스는 쉼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존과 마리아 두 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도 이 쉼터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쉼터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과 마리아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들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 쉼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경을 넘어온 이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존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빛나고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쉼터는 더욱 확장되었고, 이제는 단순한 이민자 지원센터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커뮤니티 센터로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쉼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어느 날, 쉼터의 젊은 작가 지망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그들의 삶을 소설로 다구했. 카를로스는 흔쾌히 허락했고, 작가는 쉼터에서 생활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마침내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국경의 노을이 출간되었다. 소설은 큰 인기를 얻었고 영화로도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쉼터는 더욱 유명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쉼터를 찾아와 도움을 주. 카를로스는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쉼터를 위해 헌신하고 있었다. 그는 존과 마리아의 사진 앞에서 그들의 삶을 회상하며 미소 지었.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 어느 날 저녁 카를로스는 쉼터 옥상에 올라 저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았. 붉게 물든 노을은 마치 존과 마리아가 처음 만났던 그날의 캘리포니아 저녁 노을처럼 아름다웠. 카를로스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존, 마리아, 두 분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뎠.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학생들이 쉼터로 견학을 왔다. 카를로스는 학생들을 안내하며 존과 마리아의 사진 앞에 멈춰섰. 이 두 분은 쉼터의 설립자이십니다. 카를로스가 말했다. 존 할아버지는 참전 용사였고 마리아 할머니는 멕시코 이민자셨. 두 분은 이곳에서 만나 서로 사랑했고 평생을 헌신하며 이 쉼터를 만드셨습니다. 학생들은 존과 마리아의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나? 카를로스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첫 만남, 주유소에서의 우연한 인연,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카를로스가 말을 이었다. 인종, 나이, 출신 배경을 초월한 진정한 사랑, 그리고 타인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이죠. 학생들은 카를로스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 견학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카를로스에게 다가왔다. 저도 두 분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학생이 말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를로스는 소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리.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단다. 존 할아버지와 마리아 할머니처럼. 소녀는 카를로스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쉼터를. 그녀의 눈빛에는 존과 마리아의 삶을 본받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인생에 씨앗을 뿌렸.
그리고 그 씨앗은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이. 시간이 흘러 쉼터는 이제 존과 마리아의 이름을 딴 존 마리아 희망센터로 불리게 되었다. 센터는 단순히 이민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존과 마리아의 정신은 센터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여전히 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존의 고향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존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센터에 존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카를로스와 센터 사람들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기념관 건립을 위해 존의 고향 사람들과 센터 사람들은 힘을 모았다. 그들은 존의 유품과 사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했다. 또한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기념관에서 상영하기로 했다. 마침내 기념관이 완공되었다. 개관식에는 존의 고향 사람들과 센터 사람들, 그리고 존과 마리아에게 도움을 받았던 수많은 이민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존의 삶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기념관에는 존의 사진, 유품, 그리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어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기념관 개관식에서 카를로스는 연설을 했다. 존 스미스, 그는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로드리게스, 그녀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이셨죠. 두 분은 저에게, 그리고 이 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기념관이 그분들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널리 알리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카를로스의 연설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모두 기립박수를 쳤다.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제 기념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헌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기념관은 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세대를 이어 전해졌다. 쉼터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었다. 존과 마리아의 사랑은 그렇게 쉼터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어린 아들과 함께 기념관을 찾았다. 그들은 존과 마리아의 사진 앞에 서서 아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두 분은 쉼터를 만드신 분들이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아빠, 두 분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네요. 저도 커서 두 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너는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존 할아버지와 마리아 할머니 부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념관을 나섰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과 마리아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한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월이 흘러도 존과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은 잊히지 않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쉼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기념관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존과 마리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쉼터는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그곳은 희망과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었다. 외전 카를로스는 쉼터 옥상에서 저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존과 마리아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쉼터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두 사람의 정신은 여전히 쉼터 곳곳에 깃들어 있었다. 그때 누군가 옥상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카를로스는 고개를 돌려 뜻밖의 인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 그곳에는 놀랍게도 마리아의 전 남편, 즉 카를로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는 마리아와 이혼 후 멕시코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꾸리고 있었다. 카를로스, 오랜만이고. 그는 카를로스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포옹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 카를로스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마리아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네가 이곳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늦었지만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 그는 카를로스에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그리고 마리아와 카를로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 저도 아버지께 죄송한 일이 많아요. 카를로스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품었던 원망과 미움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겠지. 너와 함께 마리아와 존이 남긴 이 쉼터를. 그는 카를로스에게 쉼터 운영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카를로스는 아버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 함께 해주신다면 저야말로 감사하지.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기대어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상처와 화해,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 존과 마리아는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셨. 네, 저에게는 두 분 다 부모님과 같은 분들이셨어요. 카를로스가 대답했. 그분들의 뜻을 이어 우리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자군. 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날 밤 카를로스는 존과 마리아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 두 분이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두 분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카를로스는 쉼터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소개했다. 쉼터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헌신적인 노력에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쉼터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카를로스와 그의 아버지는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함께 쉼터를 운영하며 존과 마리아의 정신을 이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상처와 갈등도 조금씩 치유되어 갔다. 어느 날 카를로스는 아버지와 함께 존과 마리아가 처음 만났던 그 주유소를 찾았다. 그곳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주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 카를로스가 말했. 그러게 말이다. 그 두 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 그의 아버지가 덧붙였다. 두 사람은 주유소 앞 벤치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과거를 회상했.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과 마리아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움,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쉼터를 잘 운영해 나가야. 카를로스가 말했. 그래, 그러자꾸나. 존과 마리아도 우리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분명 기뻐하실 것.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 그날 이후 카를로스와 그의 아버지는 더욱 헌신적으로 쉼터를 운영했. 그들은 존과 마리아의 정신을 이어받아 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쉼터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 또 다른 외전. 마리아의 편. 존이 세상을 떠난 후 마리아는 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안에서 묶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에는 마리아에게라고 적혀 있었. 마리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존이 생전에 쓴 것으로 마리아에게 전하지 못한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 마리아, 이 편지를 당신이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당신에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날, 나는 당신의 눈빛에서 슬픔과 고단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강인함도 함께 느꼈지.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당신을 보러 주유소에 갔습니다.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내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이와 국경을 초월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말입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내 삶의 한 줄기 빛과 같았고 내 영혼을 구원해준 천사와 같았습니다. 마리아, 부디 행복하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존의 진심이 담긴 편지는 그녀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마리아는 존의 편지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상자에 간직했.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존과의 추억을 회상하고 그에게서 용기와 위안을 얻었. 존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마리아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다. 마리아는 존의 바람대로 쉼터에서 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존과의 추억을 가슴에 간직한 채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의 정신을 쉼터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전파했다. 그렇게 존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쉼터를 통해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다.